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마키입니다. 오늘은 니로 EV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요즘 전기차가 너무 기능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보다도 기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옵션이 있는 차를 타던 분들도 막상 전기차를 처음 타보시면 이거 차가 진짜 옵션이 너무 많다, 기능 설정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있는 옵션들은 다 쓰라고 있는 거고, 옵션 많으면 좋죠. 그리고 그 옵션들 하나하나를 운전자가 어느 정도 건들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냥 디폴트 값을 정해놓고 운전자 거기에 적응해 라는 식인데,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마련해 놓고 니네가 알아서 써,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연비 정보, 일단 이렇게 메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설정이 있는데, 자동차 부분 별거 없어요. 그냥 평균 연비 한 칸 내려가면 누적 정보, 이건 초기화 가능한데 저는 초기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정보, 현재까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차해놓고 4시간 정도 지나면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현재 제가 지금 출근은 23km 했는데 연비가 한 7.3kW 나온 거죠. 공인 연비가 한 5.5니까 이렇게 약간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차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연비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 경제운전 모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에코로 다니기 때문에 거의 경제운전만 뜨는 것 같고, 그래도 밟을 때 밟고 그러면서 운전하는데도 딱히 이 경제운전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나침반 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나침반 나오지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목적지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추가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지 않으면 차로 이탈 상황만 나오긴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전방 차량과의 이제 거리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용자 설정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운전자 보조에 가서 차로 안전 보면은 차로 이탈 경고 있고 차로 이탈 보조 있는데, 차로 이탈 보조 같은 경우는 직접 차가 핸들을 꺾어주는 모드를 말하는 거고, 차로 이탈 경고 같은 경우는 그냥 차가 핸들을 꺾지 않고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차로 이탈 보조로 해야겠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조는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차가 알아챌 수 있어요. 핸들 움직이는 걸 보고, 핸들 움직이는 거와 차로 이탈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민감도를 높게 하면은 조금만 그냥 운전 이상하게 해도 바로 휴식을 취하세요 라고 뜨고, 이 민감도 보통은 거의 안 뜨더라고요. 저 장거리 운전해도 졸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는 보통으로 해놓고 다닙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전방에 갑자기 차가 꼈거나 전방에 차량이 빠졌을 때 차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로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게, 앞에 차가 꼈는데 바로 그냥 빠르게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방에 든 차량이 빠지면 이제 차간거리가 넓어졌으니까 스마트 크루즈는 차가 설정해 놓은 그 속도로 올라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그냥 막 풀악셀 치듯이 막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보통으로 해놨고, 원래 전에 타던 니로 하이브리드는 느리게 해놨었는데 니로 EV는 전 보통으로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전보다 더 차가 이 레이더의 성능이 약간 빠릿빠릿해진 것 같아요. 더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차량을 인식을 잘하고, 그리고 더 속도 조절하는 게 스무스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통으로 해놓고 다닙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킨 상태에서 차가 멈춰서 나도 같이 멈췄는데 다시 앞차가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원래는 운전자가 악셀을 밟거나 핸들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차 멈추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차량 출발하는 거를 까먹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니로가 알려줘요.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이제 그거를 알려줄까 말까에 대한 알림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있던 차로 이탈 방지 보조랑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활성화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LFA라는 건데, 차로 유지 보조를 해놓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차가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운전을 합니다. 차선 중앙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정말 열심히 계속 움직여요. 중앙을 가기 위해서.
이게 운전자가 이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계속 열심히 중앙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킬까 끌까에 대한 설정인 거죠. 이거 당연히 켜야겠죠.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켜놓으면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 이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기능이 더 장시간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히 켜야 되고,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 과속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그 과속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한 120km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고 있다가 한 100km짜리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면 알아서 100km까지 속도를 줄여요. 정확히 말하면 99km까지 줄입니다. 이거 당연히 켜놔야 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있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운전자가 빨리 파악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켜야 되고, 전방 충돌 경고, 이거는 이제 이 전방 충돌 보조가 작동되기 전에 전방 충돌 경고를 먼저 해줘요. 그래서 운전자가 먼저 알아채고 브레이크 밟으라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놓으면은 더 빨리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좀 자주 울리는 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앞차랑 바짝 붙어서 가시는 분들은 아마 빠르게 해놓으면 더 자주 경고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해놨습니다. 이제 보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빠르게가 낫더라고요. 후측방 충돌 경고음은 이제 운전하다가 사각지대에 차 들어왔을 때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은 후측방 충돌 경고가 울리는 건데,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켜놔야 되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주차해놓고 후진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차가 오면은 모르잖아요, 운전자는 원래.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도 되게 좋습니다, 있으면. 전방 주차해놓고 후진할 때 그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도어에 자동 잠금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주행시로, R&D단 이동시로 하면은 너무 자주 잠기고요. 주행시로 해놓으면은 한 시속 30km 넘어가면은 문 잠겨요. 잠금 자동 해제는 원래 파워 오프시로 돼 있는데 저는 P단 이동시로 바꿔놨습니다. 파워 오프시면은 시동을 꺼야만 이 문이 열리는 건데, 솔직히 뭐 나 혼자 타는 차는 상관없겠지만 이제 애들 태우고 하면은 중간중간 내려줄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파워 오프시면은 너무 귀찮아요. 내가 일일이 문을 다 열어줘야 되니까. 근데 P단 이동시면은 정차했을 때 P만 누르면 바로 문이 열리니까 그럴 때 편하더라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터치 방향지시등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 3단계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방향지시등 살짝 움직였을 때 이게 3번 움직이죠. 5회 깜빡이로 해놓으면 이렇게 5번 움직이는데, 이건 3번이 맞습니다. 무드조명 밝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저는 지금 4단계를 해놨어요. 한번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일단 꺼짐, 그냥 꺼짐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저는 4단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4단계로 했고요. 무드조명 색상도 바꿀 수 있거든요. 화이트, 그레이, 블루, 에코그린, 브론즈, 레드. 저는 브론즈가 너무 안 튀고 딱 좋은 것 같아서 브론즈를 해놨습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주차하고 나서 바로 헤드램프가 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서 꺼지는 기능이고요. 뭐 이건 뭐 별거 아니라서 그냥 켜놨어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이 있는데, 이 계기판 음성 안내가 뭘 의미하냐면 후측방 충돌 경고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에 뭐 이게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같은 거, 그런 경고음 같은 거를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으로 알려주거든요. 음량 3, 음량 2, 음량 1, 음량 2. 저는 음량 2가 적당한 것 같아요. 주차거리 경고 음량은 뭐 주차 센서 그 소리 말하는 거겠죠. 이건 2가 적당한 것 같고요. 편의에 들어가면 승하차시 시트 이동이 있는데, 니로 EV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지 억세스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지 억세스 기능은 차 문을 열면은 시트가 뒤로 밀려요. 시트에 타기 편하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문을 닫으면 다시 시트가 앞으로 이동해요. 그게 뭐가 편해 그러는데 막상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없는 차 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짧게 이동, 길게 이동 있는데 저는 뒤에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길게 이동하면 애들 다리가 닿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이동해놨습니다. 짧게 이동도 충분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유틸리티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뭐 M 모드, R 모드 이런 건 아예 안 먹고요. 그리고 차량에 있는 12V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차량 구동용 배터리 64kW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웰컴 미러 라이트는 이걸 켜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들고 가까이 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펴지면서 불이 깜빡이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켜놨고요.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는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와이퍼 움직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라이트 켜고 끄면 이렇게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요. 이건 그냥 저는 꺼놨습니다. 지금은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는 내가 와이퍼를 작동하고 있을 때 후진을 하게 되면은 뒷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인데 전 이거 정신사나워서 껐어요. 후방 카메라는 이제 쓸 일이 없더라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이제 니로만 있는 기능인데 지금 코나 EV도 없고 아이오닉 EV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세계 최초로 적용된 회생제동 관련 기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서비스 시기 알림 같은 경우는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뭐 몇 킬로마다 서비스를 하겠다 이걸 알려주는 기능인데 솔직히 뭐 전기차는 엔진오일 교체도 없고 킥해봤자 타이어 교체 정도만 하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놨어요. 뭐 초기화도 의미가 없죠. 이건 당연히 꺼놔야 되고 부가 기능 보조 배터리 세이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보조 배터리 12V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방전될 것 같다 그러면은 차량 안에 있는 구동용 배터리로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켜놨고요. 또 다들 블랙박스 상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켜놨고 평균 연비의 자동 초기화는 저는 충전할 때마다 운행할 때마다로 하면은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한번 충전할 때마다로 해놓으면은 그 충전 사이클마다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연비 단위는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당 리터로 보통 연비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킬로미터당 킬로와트로 해놨고 미국 차들이 킬로와트당 100km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거 헷갈리지 않나? 미국 애들은 이상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온도 단위 당연히 우리나라는 도시 있으니까 도시 써야겠죠. 아유, 왜 미국 애들은 화씨를 쓰는 거야? 타이어 공기압 단위도 당연히 PSI. 이건 뭐 KPA 바는 바도 미국에서 쓰는 거잖아 이거. 에휴. 설정 초기화 들어가면 다 이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초기화는 안 하겠죠. 유틸리티 모드 한번 해볼까요? 유틸리티 모드로 들어가서 얘 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상태에선 12V 배터리를 쓰지 않고 차량용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D모드 이동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R도 안 돼요. P도 안 되고 그냥 아예 변속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조만 됩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모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캠핑 모드라고 보면 되는데 캠핑을 가서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그냥 공조기만 틀어놓고 차박을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이들이 이 기어를 움직이게 되면 차가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냥 시동을 킨 상태에서 피다만 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애들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뭐 주차 브레이크 같은 거를 막 누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연하게도 D모드나 R모드로 움직여 버리면 그땐 차가 움직여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차량 내부의 공조 시스템과 사운드 시스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 구동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죠. 약간 안전을 위한 모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니로 계기판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 계기판 말고도 이 내비게이션 창 내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 셋업을 가면은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가격표 번역기 마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